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매매 가능한 물량은 600억에서 7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사실 이런 종목이 정말 이슈만 받아주면요 3배고 10배고 올라가기는 정말 쉽다는 거겠죠.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가 아니죠. 자, 금일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JP 모건도 그렇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과연 어떤 걸 사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유리기판을 사야 되는지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음봉으로서 마무리가 되어 줬어요. 사실 말이 음봉이지 지금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보합 구간이다 보시면 좋아요. 사실 0.05% 0.3%는 사실 보합도 맞죠. 다만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S&P 지수는 마이너스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 업종들이 잘 지켜주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런 불안정한 보합 장세를 연출하느냐를 봤을 때는 현재 사실 이게 제일 크죠.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근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당연히 다시 무너지겠죠. 관세 전쟁 리스크가 심화가 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협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관망하면서 뭐한다? 지켜보는 심리가 지금은 시장에 강하다라는 게 보면 좋고요. 사실상에 그것보다도 사실 문제는 뭐냐, 지금 관망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봤을 땐 트럼프가 오히려 초조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향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카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조해지는 추세다라 보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오히려 트럼프가 초조해짐에 따라서 다시 뭐가 된다? 관세에 대한 또 새로운 폭탄이 터질 수도 있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미 했어요? 히토류 수입에 대한 안보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역량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요. 그래서 조사 결과 해당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면요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 트럼프가 자, 보면은 하루 전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에 착수를 시작을 했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여기 다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다시 미중 무역에 대한 또 관세 전쟁과 함께 증시는 폭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불확실성, 보합이라기보다는 불안정한 상황이 맞다라고 보는 게 좋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사실상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현재 2400포인트 선을 지켜내고 있긴 하지만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음봉으로 마감을 해주죠.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면은 아까 이제 미국의 또 이런 추가적인 보복 조치겠죠.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진행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대중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이걸 좀 피해가고 싶다. 딥시크 관련돼서 이제 중국이 성장하는 걸 억누르기 위한 그런 제지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업종들이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주도로서 대형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되는 섹터들, 반도체 관련되는 수혜주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다? JP모건 같은 경우가 깜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 주식이 뭐했다? 하반기 되면 가파르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축소라는 건 이제 매도 의견에서 중립이란 걸 일단 관망으로 상향을 시켰어요. 적극 매수는 아니긴 하지만 상향을 시킨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지금까지 공매도 제재와 관세 리스크 등 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컸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기존 이제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뭐했다? 현실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JP모건이 얘기하는 게 한국 주식은 이미 과매도 상태다. 사람들이 이 리스크로 인해서 말도 안 되게 던져버렸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위험 대비 가장 높은 수익계를 가진 투자처가 뭐다? 바로 한국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여기서 왜 반도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뭐라고 해요? 대선 이후 내수를 증진시킬 정책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내수를 증진시킬 정책 지원에 대한 확대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도체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당장 민주당이 뭐 하겠다?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 사실 원래 기년도 5년마다 수립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뭐다? 이 주 52시간 때문에 여야가 의견이 안 맞아요. 이게 사실 의견이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중점을 놓고 보면은 뭐예요? 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하나만큼 통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쨌든 지원 정책은 이 대립에 의한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언정 어쨌든 뭐다 특별법과 함께 정부 지원이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당장 추경만 본다 하더라도 뭐해야겠다. 2조에서 12조로 늘렸어요. 자, 반도체 투자만 본다 하더라도 기존 26조에서 33조로 늘리면서 반도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으로써 추경이 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지원법 역시도 우리가 또 호재로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추경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추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다? 너만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맞기 직전인 반도체에 정부가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삼성의 나라라고 할 만큼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나라도 뭐예요? 끝난다라고 봐야겠죠. 특히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다라고 하면은 위로는 북한이 있어요. 그럼 사실 이거 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타격을 입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내수는 그냥 그대로 싸그리 박살난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사실은 살려야지만 우리나라가 산다라는 의견인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소재 등으로 이 뭐예요? 관세 전쟁이 번지기 전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 관세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려놓겠다라는 게 이번 반도체 특별법 추경에 대한 부분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뭐 하겠다? 국비 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 원이었지만 1000억 원으로 2배 이상, 2배면 굉장히 많이 늘려주겠죠. 늘리기로 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추경과 함께 정부 자금 지원 예산안을 지금 계속해서 쏟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이른 시간 내 통과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통과가 중요할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살 것인가, 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 미래 가치가 나쁘다가 아니라 늘 말하지만 삼성전자 투자금이 뭐 1억 넘어가시면 1억으로 삼성전자 사시고요. 100만 원, 50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사느냐? 우리가 반도체를 살린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서 뭘 본다라는 겁니까? AI의 미래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AI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여당의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뭔가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GPU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지금 당장 사실 AI의 핵심이 GPU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GPU를 지금 직접 생산하지 못하니까 GPU를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GPU를 지금 말고 우리나라가 뭐 투자를 한다는 건 NPU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NPU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NPU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그런 GPU의 전쟁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 관련 수혜주를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아까 얘기했다시피 GPU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 AI에 필요하기 때문에 GPU를 끌고 오겠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뭐야? 지금 GPU를 아무리 끌고 와도 사실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답이 없어요? AI가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성장에서 GPU를 이대로 끌고 오게 되면 사실 이 GPU는 뭐다?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지금 이 AI의 급격한 성장을 GPU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다? 지금 올샘 올트먼이 발표한 게 GPU가 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지프리 푸사라고 하면서 이런 프로필 사진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 GPU에서 이제 나오는 발열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뭐 이런 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샘 알트만의 찜질방 창업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뭐다? 다 GPU 그래픽카드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카드에서 나오는 발열 가지고 찜질방을 차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비유한 거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GPU의 가장 큰 문제인 발열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AI의 급격한 성장에 있어서 지금 GPU가 지금 들어와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당장 뭐다? 차세대 GPU 블랙웰이 심각한 발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가 된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베스트고요.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열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수혜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게 뭐다?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칩의 과도한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리기판이 관심이 극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유리기판이 뭐예요? SKC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등 국내 부품사들이 유리기판 개발 경쟁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기존 반도체 기판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만큼 상용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는 최근 자사의 칩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TSMC에 뭐한다? 서브스트레이트 예약 비중을 대규모로 확대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다? 실리콘 대신 유리기판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게임 체인저 유리기판에 대한 집중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는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만큼은 꼭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 저는 이제 뭐 SKC도 좋고 뭐 많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1억이나 10억 이런 투자금이 있는 게 아니면 저가형 스모켓 종목을 산 게 맞다고. 그래서 뭘 봐야 된다? 한빛 레이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핵심 기술 보유하고 있다라고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SKC가 이제 올해 안에 복수의 고객사로부터 유리기판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상용화도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C라든지 이런 유리기판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됐던 게 한빛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유리기판 스크라이빙 및 커팅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 현대, 기아 로봇용 배터리 공동 개발의 핵심 협력사로 부각이 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도 엮이는 게 한빛 레이저라는 기업이에요.
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대주주 지분이 거의 48%의 잡다한 거 다 포함하면 50%가 되겠죠. 그럼 지금 사실 매매 가능한 물량은 600억에서 7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사실 이런 종목이 정말 이슈만 받아주면요 3배고 10배고 올라가기엔 정말 쉽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이 한빛레저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라든지 이슈를 봤을 때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뭐다? 저점을 다지면서 지속적인 주가 레벨업 하는 자리.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7,500원만 강력하게 뚫어주면 지금 뭐 할 수 있다? 신고가 패턴을 기대할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빛레저를 매수해보기엔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